그를 위해 일하러 가기 위해 그동안 나에게 숨겼단 말인가? 마사지 치료? 테이블에서 현금을 받을 정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단지 가족을 돕고 싶을 뿐이고 당신이 더 이상의 압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 복귀? 낯선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너는 내가 한 일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니? 나의 명예를 생각해. 내가 이걸 원할 것 같아. 내가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집에 오래 머무른 적이 있나요? 다 민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형은요? 나는 내 일밖에 몰라. 나를 탓하지 마.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를 존중한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몰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어. 평온해 보이는 가족의 닫힌 문 뒤에는 항상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달코니에 조용히 앉아 분주한 차들을 바라보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일에 몰두한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젊은 아내는 조용히 창고 사랑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지만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밀을 숨긴다. 모든 것은 해답이 없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며느리는 늦은 저녁에 낯선 아파트에 자주 나타날까요? 의심이 커지자 어머니는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 현금 뭉치, 며느리의 당황한 눈빛, 과장된 말들이 일련의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가족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이다. 표피들은 서서히 벗겨지고 침묵의 희생과 비언어적 압박의 배후에 진실을 드러낸다. 큰 빚, 각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재정적 부담,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족. 그들은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거나 희생하거나 모든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직면하고 공유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비밀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지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그들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은 모든 것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감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답을 찾자. 저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올해 70세인 전미자 할머니입니다. 나의 아파트 단지는 그다지 호화로운 곳은 아니지만 3대가 함께 살기에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하다. 저는 지난달 3살이 된 아들 지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귀여운 손자 민우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손자의 생일을 축하했고 단지 작은 파티였고 가까운 이웃들이 몇 명 와서 참석했지만 민우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계속 웃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지호 생일 축하한다고 시간 빨리 가는 줄 알고 평소에는 제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부산이 아직 쌀쌀하고 안개가 낀 새벽 5시쯤 일찍 일어나곤 했다. 나는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돌아가기 전에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걸어가 운동을 좀 할 것이다. 수지는 항상 병원 일로 바빴고 지호는 회사원인데 보통 일찍 출근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두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시장에 들르곤 했다. 시장이 작지만 저와 낯이 익은데 야채를 파는 김할머니, 생선 파는 이 아저씨, 김치를 파는 윤 여사까지 모두가 저와 손자 민우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몇 명의 나이든 친구들을 만나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보통 공동 마당에 앉거나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걷는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는 옛 이야기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번은 박 할머니가 잠보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는 할머니가 겪었던 울먹이는 삼원 때문에 폭소를 터뜨렸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저에게는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은 손자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민우가 비브라토로 할머니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유난히 따뜻해져요. 초여름 비 오는 날 지호가 수진의 임신 소식을 전한 날
기뻐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내 삶은 더 이상 큰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주변 관계의 단순한 즐거움도 내 마음을 항상 가득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지호가 훌륭한 남자고 괜찮은 월급으로 안정적인 건설회사 직장이지만 저는 며느리 수진이 때론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 알뜰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어요. 수진이 알뜰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고 늘 민우의 미래를 챙기기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행동이 저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나는 한 번은 부산의 겨울이 너무 춥고 새 옷이 하나 더 있어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해 따뜻한 스웨터를 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옷이 너무 많으니 엄마가 사주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한 영양가 있는 음식도 아주 조금 먹었어요.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11월 초 어느 날 오후 민우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지인인 김 할머니를 만났다. 몇 가지 일상적인 인사 후에 김 여사는 갑자기 내 귀에 속삭였다. 요즘 며느리는 저무쯤이면 모퉁이 은행에 자주 간다. 뭔지 모르게 급해 보여. 나는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수진 씨는 왜 저한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나는 지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요즘 너의 일은 잘 되고 있니?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라고 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보였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부부는 제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더 이상 질문하기가 불편하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까봐 두렵다. 어느 날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수진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놀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녀는 무슨 돈을 말하고 있나요? 지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히 제게 말을 걸지 못하는 걸까요? 빚진 거 아니야? 기억나요. 예전에 수진 씨 가족이 결혼했을 때 잘 지내지 못했는데 지금 혹시...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수진을 더 조용히 관찰했다. 나는 매일 아침 지호가 출근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왔다. 나는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한 번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민우랑 노는 수진이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면 안 돼요. 인생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나는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제가 너무 많은 추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작은 집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나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걱정만 품을 수 있다. 나의 의심은 수진의 이상한 행동에서 불붙기 시작했지만 그날 아파트 경비원이 나에게 속삭이듯 말을 꺼낸 후로 더욱 난해해졌다. 날이 흐린 어느 날 아침, 나는 막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과 채소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중년 남자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다시 불렀고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결국 정씨, 며느리는 요즘 1803호에 자주 올라갑니다. 나는 그녀가 보통 저녁에 오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가방을 가지고 왔다. 그녀를 보면 숨은 거 어때? 눈치 좀 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1803호? 거기 누가 살아요? 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했고 엘리베이터에 서둘러 탔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1803호 아파트는 18층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어 오랫동안 출입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 주인은 독신자인 것 같은데 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건물의 일부 사람들은 그가 매우 조용하고 자주 늦게 집에 가고 사람들과 거의 의사소통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다. 그날 저녁 나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온갖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상상했다. 제가 항상 성실하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며느리 수진 씨는 왜 그런 아파트와 접촉했을까요? 나는 감히 더 이상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수진을 자세히 관찰했다.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녀는 평소의 태도를 유지하고 민우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호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나 행동에서 어떤 이상 징후도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아는 자상한 며느리이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모든 것을 예측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합니다. 사사건건 꼼꼼히 챙기는 12층 박무씨라는 건물 늙은 친구에게서 안부를 더 물어보기로 했다. 박 할머니는 웃으며 아파트 1803호요? 정 여사님, 거기 사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관여한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전화를 받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할머니 댁 수진이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곳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들을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금융 이야기? 수진이가 그 아파트에 있는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힘든가요?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날 저녁 나는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수진이 집을 나서자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면서 조용히 따라갔다. 밤이 깊어 건물 복도는 발자국 소리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수진이 1803호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가 복도를 힐끗 보고는 재빨리 그녀를 초대했고 그 문은 곧 닫혔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분노, 슬픔, 두려움 등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랑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녀가 자백하는 것을 기다릴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녀의 비밀이 아니라 지호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이는 왜 이렇게 난해한 길을 택했을까?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이 생각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기심, 걱정,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 수진이 집에서 나오자 나는 서둘러 코트를 입고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 당시 아파트 계단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위민거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내 발자국 소리만 섞여 있었다. 1803호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수진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계단문 뒤에 숨어서 감히 고개만 내밀어 보았다. 그녀가 벨을 눌렀고 문이 열렸다. 팔에 지팡이를 짚고 깡마른 체격의 70대 초반의 노인이 나타났다. 잘 들리지 않는 인사 몇 마디 후 노인이 수진이를 안으로 초대하자 문이 서서히 닫혔다. 하지만 낡아서 그런지 그 아파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나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좁은 문틈에서 나는 가슴을 졸이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수진은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른 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뒤섞인 극면한 표정이 떠올랐고 손은 마사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서 나는 고무줄로 깔끔하게 묶인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그 돈뭉치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인삼탕 한 그릇 옆에 놓여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에 당혹감이 일었다. 수진이는 여기서 뭐 해요? 그녀가 이 노인을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 그 현금은 뭐죠? 나는 문 앞에 돌처럼 서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노인이 수진의 손을 잡은 것을 보고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진 선생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들은 한 구절만 대답했습니다. 내 책임이야. 하지만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 말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비밀로? 왜 비밀로 해야 하죠? 혹시 이게 수진이가 제 선물을 자주 거절하는 이유인가요? 그녀는 이 노인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나요? 그런데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거기에 서서 풀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에서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머리가 텅 비어 있었다. 저는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수진이가 저한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 아들 지호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제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방금 목격한 것들은 제가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는 그 할아버지 옆에 수진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책상 위에 현금을 쌓아놓는 모습을 계속 반복했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비밀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나는 차가운 얼굴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방에 들어갔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수진이 놀라 벌떡 일어서자 담원한 눈빛과 담원한 빛이 섞여 나왔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가 이 상황에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올라가 테이블 위에 돈 뭉치를 가렸지만 그 동작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방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작은 공간이 갑자기 답답해져서 벽시계에 느린 똑딱 소리만 남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했니? 지호도 알아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 한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꼬았다. 의자에 앉은 노인이 갑자기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수진은 얼른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녀는 속삭이듯 눈을 붉히며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상 위의 돈 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말해봐. 이게 뭐야? 너는 왜 이렇게 몰래 여기에 와야 하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제 목소리가 커져서 방의 공기가 응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수진이 마침내 나를 올려다보더니 피곤한 눈빛이 가득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김 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의 옛 이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어머니와 자식을 많이 도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수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 그냥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은혜,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의심을 풀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숨겨야 하죠? 그리고 이 돈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 알아? 수진은 얼굴을 숙이며 엄마, 지호를 밤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일에 너무 지쳐서 나는 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 돈은 제 저축입니다. 김 씨는 은혜를 갚지 않고 도움을 받기를 거부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수진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숨기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가 친절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수진 씨, 가족은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지호가 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수진은 잠자코 고개만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마음이 무겁고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나쁜 뜻은 아닐지 몰라도 그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나를 안심시킬 수 없다. 나는 에마어 김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김 삼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가족은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못하게 한다. 그 노인은 나를 올려다보았고 흐릿하지만 따뜻한 눈동자는 담사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저와 수진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호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돔씨의 가족이 이 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수진은 친절하지만 이 은밀함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저는 결국 저의 작은 가족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실에서 수진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내려앉았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치맛자락에 떨어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가슴에 짓눌린 커다란 다위를 떼어내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뭉클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엄마, 지호랑 엄마 몰래 해서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다음 계속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재정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좋은 남편이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항상 애쓴다. 엄마, 그거. 지호는 1년 전에 건설회사의 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기대만큼 순조롭지 못했다. 엄마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기가 막힌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지호는 너 알바하는 거 전혀 몰라?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가 실패하거나 더 많은 압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피곤하다. 그래서 김 씨가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것이 집안일을 방해하지 않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떠맡은 것에 대해 나는 마음속으로 동정심과 분노가 솟구쳤다. 수진아, 내가 친절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왜 너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족은 부담을 혼자 두지 않아도 된다. 지호가 걱정되는데 숨길 때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아요? 지호가 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수진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진이가 일부러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외로움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일 뿐이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수진아, 엄마는 널 탓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너는 모든 것을 혼자 돌볼 필요가 없다. 지호랑 엄마다 왔어요.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지 개개인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호랑 얘기하기로 했어요. 비록 이것이 제 아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비밀로 계속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지호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남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의 짐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비밀스럽게 약속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지호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파도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저녁방에 혼자 앉아 수진이가 한 말을 쉴 새 없이 생각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는 모든 것을 숨긴 것에 대해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대부분은 연민과 연민이었다. 작은 여자인 제 며느리가 불평도 없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수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기진맥진한 모습을 감추려 했던 때가 생각난다. 저는 그녀가 단순히 병원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호를 생각하면 더 슬퍼져요.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제 아들은 아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호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수진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릴 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날 지호를 마주하기로 했다. 토요일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민우는 잠을 잤고 집은 평소보다 조용해졌다. 나는 수진이 먼저 방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식탁에서 지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나의 근엄한 표정을 보고 얼핏 놀랐지만 여전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지호야, 엄마 물어볼 게 있어. 제가 시작했죠. 느리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젓가락을 내려놓은 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최근에 당신의 일은 힘들지 않았나요? 가정재정에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제 일은 괜찮아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럼 수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아내와 아이들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알아? 지호는 놀라서 이마를 찡그렸다. 뭐라고? 수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호의 놀라는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는 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단지 아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참았다. 그는 일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재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아이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와 엄마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서 말 안 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이가 이런 걸 다 감당해야 할 줄이야? 방 분위기가 가라앉고 엄마와 딸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지호,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이 누구의 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수진이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부부는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호는 회한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고통받게 하지 않을게요. 지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대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나눔이 다시 돌아오려면 우리 가족이 함께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호랑 수진이가 얘기할 때 잘 안 풀리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수진이와 지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또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진이 한 말과 지호의 후회하는 눈빛이 머릿속을 맴돈다. 어머니로서 지호가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들은 아내나 가족과 거의 나누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집니다. 아마도 수진이 남편에게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짐을 나누기 위해 일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색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부부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지 말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기분을 풀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서 나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다. 느릿느릿 걸어가던 12층 늙은 친구 박 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점시 새벽에 나갔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돌아서서 박 여사가 따뜻한 떡 한 봉지를 손에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도 엿듣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지호가 1803호 아파트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박 여사의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호는 1803년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왜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물었다. 확실합니까? 그가 언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박 할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끄덕였다. 어제 늦은 밤, 아마 10시가 넘었을 겁니다. 나는 두 사람이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린지 잘 안 들리는데 태도가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날 아침 내내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호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왜 그는 수진이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자를 찾아왔을까? 나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안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지호는 성미가 급한 편인데 애매모호한 담식으로 사물을 알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두렵다. 저녁이 되자 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아들 옆에 앉아 솔직하게 물었다. 지호, 1803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났다면서요? 무슨 일인지 알겠지?
지호는 얼핏 놀랐지만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엄숙하게 했다. 맞아요, 엄마.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왜 거기 갔는지 알고 싶어 그러더니 알려줬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호는 분노와 상처가 섞인 손과 목소리를 조였다. 엄마, 수진은 친절을 위해서만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울 때 그녀의 가족을 도왔으나 그 대가로 그는 그 고마움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수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일까지 했다. 아내와 내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견뎌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듣고 나는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탓해?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슬픈 눈빛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지만 그녀가 나를 믿지 않아서 화가 났다. 아내가 그런 고통을 받게 한 것에 대해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나의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분명히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호가 수진을 사랑하고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들 부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가족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단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별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가족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지호랑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민우가 아직 푹 자고 수진이가 위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어느 일요일 아침.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지호를 식탁에 앉히도록 초대했다. 1803년 아파트에서 근무한 수진의 재정 압박부터 모든 것을 숨긴 이유까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자 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를 꽉 조였고 눈은 깊은 후회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수진이에게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잊고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는데 지호는 목이 메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충분히 챙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은 게 제가 틀렸어요. 수진이가 느끼는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지호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로서 저는 아들이 항상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일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가족에서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무심코 잊게 합니다. 지호,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이는 널 탓하지 않아. 그러나 그녀는 돈을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반자, 겸청하고 공유하는 사람, 자녀가 필요하다. 가족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엄마, 수진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놓친 것에 대해 그녀가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편점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가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것을 들었다. 내가 정말 진실하기만 하면 그녀는 이해할 것이다. 그날 저녁 지호는 수진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우가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지호랑 수진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고 수진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나중에는 딸꾹질 소리가 들렸다. 감이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다. 잠시 후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재정적 압박부터 남편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그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직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다. 마침내 저는 그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 일시적으로 해결된 일이지만 지호와 수진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은 실제로 종식될까요? 그리고 1803 아파트의 남자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떠날까요?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의 작은 가족이 모든 풍란에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나눔을 되찾았다고 믿는다. 그날 저녁, 지호와 수진이 거실에 함께 앉았을 때 저는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지호가 부인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그동안 마주할 수 없었던 궁금증을 풀어내려 애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밤, 우리의 작은 집은 유난히 조용하고 단지 부부의 은근한 속삭임과 창문의 바람 소리만이 배경이다. 1시간 넘게 지난 후 지호와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부러 정리하지 않은 저녁을 함께 치웠다. 그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니 힘들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마도 이것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공유와 이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풍파가 아직 실제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다음날 나는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와 지호를 부드럽게 깨웠다. 수진의 눈빛에는 남다른 단호함이 보였다. 지호가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수진이 나를 식탁으로 끌고 갔다. 엄마, 많이 생각했어요. 김 선생님 치료 그만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어서 놀랐다. 확실해? 만약 그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눈빛이 글썽거렸다. 엄마,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은폐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도울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수진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수진이 모니터를 보며 갑자기 얼굴이 참백해졌다. 나는 물었다. 누가 전화했어? 그녀는 머뭇거렸다. 김 씨예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고 대화는 짧지만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한 얘기가 있대.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수진이 말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녀에게 김 씨를 만나러 가라고 했지만 조심하라고 했다. 그날 오후 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김 씨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눈빛에 근심이 가득하다. 엄마, 수진이 혼자 그를 만나러 가는 게 불안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도미했다. 왜냐하면 나도 수진이를 혼자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호와 수진이 1803년 아파트로 집을 나섰을 때 나는 마음이 불타는 민우를 지켜보며 지냈다. 약 1시간 후 지호가 돌아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 엄마, 김 씨는 모든 것을 분명히 말했다. 사실 그는 단지 물리치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지금은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수진에게 빚을 갚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사과하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들고 섭섭함이 가득하다. 삶은 때때로 가혹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짐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안심이 드는 것은 지호와 수진이가 저말로 앉아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민우는 지호가 국물을 한 숟가락씩 먹여주고 수진이 옆에 앉아 눈빛이 따뜻해 낄낄거렸다. 나는 그들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놓였다. 비록 풍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이 작은 가족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잠든 후 나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아래의 큰 도로에 늘어선 차들을 바라보았다. 창유리에 옅은 노란색 가로등이 반사되어 조용하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밤의 추위를 조금 실어 나르지만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의 조용한 희생이 정말 해야 할 일인가? 수진은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혼자만 참아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균열로 만드는 것은 그 침묵입니다. 지호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도 아내가 부담하고 있는 압박감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중간에 서 있던 저는 너무 지나쳐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지호를 돌봐야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또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추는 것이 아들이 너무 큰 걱정 없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린 것 같다. 마음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짓눌려 폭발할 뿐입니다. 거기 앉아서 수진이가 참았던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은 한 여자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빛냈다. 그리고 제 아들 지호 씨는 강인해 보이지만 아내를 이해할 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후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길 아래 서두르는 사람들의 줄을 내려다보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궁금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과 희생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저는 가족이 단지 무언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 마주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전에 수진이가 타주는 따뜻한 생강차를 홀짝홀짝 마셔요. 그때 나는 갑자기 내 친한 친구인 박할머니가 말한 한 말이 생각났다. 가족은 배와 같다. 서로 말하지 않고 각자 한 방향으로 노를 저었다면 그 배는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그 말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깊이 울렸습니다. 내일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진이나 지호의 일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어떻게 함께 미래의 도전에 맞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중 누구도 혼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찬바람이 더 세게 불었지만 마음은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족은 조용한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유,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 함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밖에 있는 차들은 여전히 붐볐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늘은 여전히 안개판을 맴돌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은 작은 부엌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차주전자를 타서 꿀을 한 숟가락씩 컵에 저으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했다. 모든 것이 잠시 가라앉은 것 같지만 나는 각 사람의 마음속의 지하 파도가 아직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아무도 조용히 고통받지 않도록 대화와 진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날 아침 식사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멀쩡한 척하려고 애쓰는 지호와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민우는 옆에 앉아 유치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저 말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지호,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 아침 식사 후에 우리 같이 앉아요. 알았죠? 둘 다 고개를 들어 살짝 놀라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후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박할머니 댁에 놀러 보내줬을 때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저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제 아들이 걱정할까봐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하지만 엄마는 깨달았어요. 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혼자 숨기고 참는 것이 가족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리를 두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눔, 신뢰, 이해입니다. 수진이 얼굴을 숙이고 눈빛이 붉어졌다. 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안하다는 말처럼 꽉 쥐었다. 나는 계속해서 알아. 모든 가족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지호를 지켜주고 싶어. 그리고 지호 씨, 저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말하지 않고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가족의 감정은 점차 잠식될 것이다. 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수진에게로 돌렸다. 미안해. 나는 너무 무심했고 일만 걱정했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도 함께 이겨내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면 당신이 더 압박감을 느낄까 두렵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숨긴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앉아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눌 줄 아는 가족이 아무도 조용히 고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지호가 문을 열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야, 예고도 없이 와서 미안해. 나 할 말 있어. 1803호 아파트에 사는 김씨다. 그가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가라앉은 듯했고 안쓰러운 표정이었다. 가족들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수진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대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다. 김씨는 남들에게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아 투자 실패부터 수진을 찾아온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으니 책망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호가 일어나서 대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제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그 대화는 안도감 속에 끝났다. 김씨는 더 이상 수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떠나자 방은 조용해졌다. 수진이 지호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고 나는 둘 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든 저는 이해와 공유만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 가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